에어비앤비를 하고 싶은데 불법이라서 애매하고, 막상 외도민을 내서 합법 에어비앤비를 하려니까 할 게 너무 많고, 그쵸? 내가 퇴사를 하건 아니면 그냥 뭐 추가 소득이건 딱 월 100만 원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1000만 원 정도의 소자본을 모으신 분들이 이거를 이제 좀 빠르게 불려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동안 제 채널에 영상들을 많이 올리면서 이제 33M2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어요. 33M2가 도대체 뭐냐, 33M2 어떻게 오픈을 해야 되냐라고 문의가 많았어가지고 제가 오늘 33M2 창업 가이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33M2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알아가실 수 있고요.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거의 직간접적으로 한 40개 호점들을 성공적으로 오픈을 시켰는데, 그 40개 넘는 지점들을 성공적으로 오픈을 하면서 알 수 있었던 33M2 성공 필승 공식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로 33M2를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33M2가 대략 어떤 건지는 알고 가야겠죠. 자, 33M2란 뭐냐면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에어비앤비인데, 우리가 기존의 에어비앤비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합법으로도 할 수 있었고 불법으로도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불법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불법이니까 어렵고, 그쵸? 근데 이 불법이 왜 불법이냐면 1박 단위로 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1박 단위로 빌려주다 보니까 이게 숙박업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대부분 90% 이상의 에어비앤비 매물들은 전부 다 오피스텔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 90% 정도 되는 에어비앤비들은 전부 다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합법으로 운영을 할까 하니까, 이거 허락도 받아야 돼. 누구 허락? 중개사 허락. 또 허락을 받아야 돼. 누구 허락? 집주인 허락. 또 허락을 받아야 돼. 누구 허락? 이번에는 구청의 허락. 또 허락을 받아야 돼. 누구의 허락? 이번에는 주변 세대의 동의. 이렇게 허락을 받을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다, 이런 분들에게 33M2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33M2라는 것이 뭐냐면 허락을 받지 않아도 돼요, 33M2는. 자, 그리고 불법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왜냐면 33M2는 일주일 단위로 빌려주기 때문에, 이게 숙박업이 아니라 전대업으로 들어가서 오피스텔에서는 전대업을 영위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33M2라는 것이 무엇인지 대략은 설명을 드렸고, 이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영상을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또 고정 댓글 가셔가지고 다음 영상도 보시면 좀 더 창업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부터는 이 33M2에 대해서 전반적인 창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알아볼 건요, 33M2 창업을 한번 전반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33M2 창업 프리뷰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수익성 분석을 해야겠죠. 수익성 분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오피스텔을 임차를 해가지고, 이 오피스텔 임차를 해서 여기에서 33M2라는 이 사업을 영위를 할 때 내가 월에 얼마가 남을 것이며, 그리고 그 소득을 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내가 들어가기 이전에 사전에 조사하는 거, 사전에 점검해 보는 거, 그거를 수익성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거의 다 게임이 결정이 됩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수익성을 분석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33M2 창업의 한 70%를 차지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수익성 분석을 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00에 70 정도 오피스텔을 구했어요. 자, 이거를 임차를 해가지고 제가 33M2 사업이라는 것을 이 오피스텔에서 영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출이 얼마 나왔냐면 20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해보죠. 자, 그럼 이제 순수익을 구해보자는 거예요. 자, 순수익 어떻게 구하나요? 매출 200만원에서 임차료 70만원을 빼주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뭐 관리비나 청소비 등이 있겠죠. 한 30만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월에 30만원 정도요. 자, 이렇게 하면은 200만원에서 70만원, 30만원 빼니까 100만원이 남죠. 그래서 100만원이 나의 순수익이구나. 자, 요렇게 수익성 분석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 매물을 계약을 하면 33M2 사업을 여기서 영위를 하면 한 100만원 정도는 남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수익성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수익성 분석을 했으면은 그렇게 찾아보신 그 오피스텔로 한번 가보셔야겠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임장이라고 부릅니다. 임장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임장은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찾은 그 오피스텔에 실제로 가가지고 뭐 옵션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도배장판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과정을 임장이라고 해요. 임장을 딱 했어요. 괜찮단 말이에요. 임장을 했는데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합니까? 다음에 계약을 해야겠죠. 그래서 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계약서 작성 때는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부동산에서 시키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 때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계약을 하고 돌아왔어요. 자, 약간 어안이 벙벙하겠죠? 그 당시에는 아마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돌아올 텐데 계약서 작성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입주 기간이 되었습니다. 자, 기다리다가 이제 입주를 하게 되겠죠. 입주하시기 전에 이제 청소를 하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입주를 하시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청소 입주를 한 다음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물품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물품 세팅. 자, 물품을 세팅하실 때는 좀 꿀팁을 드리자면 이 33M2는 기본적으로 어떤 수요냐면요. 33M2는 에어비앤비랑 같은 듯 달라요. 같은 듯 다르다. 그러니까 예쁘면 좋죠. 내부 인테리어가 예쁘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33M2는 일주일 단위, 2주 단위로 출장이나 우리 집을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잠깐 머물 곳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장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거 단기 임대라고 부르지만 사실 에어비앤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장기잖아요. 그죠?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막 예쁘다? 예쁘다. 그 다음에 감성이 있다. 이런 거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요.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멀고 오히려 어떻게 세팅을 해주셔야 되냐면 깔끔하다. 그 다음에 가성비 있다. 이런 식의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가 오히려 수익이 더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품 세팅을 좀 해주시고요. 자, 물품 세팅할 때 좋은 게 뭐죠? 이런 거, 요 깔끔하고 가성비 있다. 요걸 딱 느끼게 하려면 우리가 당근 같은 거를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겠죠. 당근 그림도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물품 세팅을 했습니다. 그럼 물품 세팅 예쁘게 했으면 이제 쭉 가셔가지고 뭘 해야 돼요? 사진을 촬영해야겠죠. 자, 사진 촬영했으면은 플러스로 이제 보정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정을 꼭 해주세요. 그냥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거랑 그 사진을 가지고 조금 이미지를 밝게 해가지고 보정을 해주신 거랑 예약률에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으니까 사진을 찍으시고 보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사진이 준비가 됐으니까 33M2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33M2 플랫폼에다가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자, 플랫폼에 업로드를 하고 나서 하루 정도 소요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33M2 측에서 내가 올린 메모를 제대로 올렸는지 확인하는 그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승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 기다리시면 승인이 될 거고요. 제가 경험상으로는 금요일에 올리시면 대부분 이 금요일 저녁쯤에 담당자님께서 승인을 하고 퇴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대부분 이제 금요일 오후에 올리면 오후 좀 늦게 올리면 다음 주 월요일에 승인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일 기준으로 뭐 한 플러스 1일 정도 이제 소요가 된다.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랫폼에 업로드를 다 했습니다. 이제는 손님을 이제 받아야겠죠. 그래서 손님 받기. 자, 손님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CS가 발생하겠죠. 뭐 수거는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CS가 발생할 텐데 그냥 채팅 잘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손님이 입실을 하실 때 사실 그렇게 많은 정보를 보내지 않아요. 에어비앤비처럼 그냥 어느 정도만 보내냐면 주소, 호수, 집 비밀번호, 그리고 와이파이 비밀번호 요 정도만 이제 보내는 편입니다. 심플하게 손님 받으시고 손님을 받고 나서 한 플러스 1일에서 2일 뒤에 이제 정산이 바로 됩니다. 정산 굉장히 빠르죠. 네,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손님 받고 정산 받았어요. 그러면은 손님이 뭐 2주든 4주든 어쨌든 살고 가시겠죠. 사신 다음에 이제 퇴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퇴실을 하시고요.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자, 손님이 퇴실을 했으니까 우리는 청소를 해주셔야겠죠. 근데 이 청소할 때 처음이랑 한 두세 번째 정도는 이제 본인이 가셔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왕이면 이 청소는 알바분을 구해가지고 알바분에서 구하시면 됩니다. 알바분을 구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럼 퇴실을 하셨어요. 퇴실하시면 청소 다 끝냈죠. 깔끔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럼 다시 뭐예요? 이제는 그냥 손님 받고 퇴실하시면은 네, 청소하고 그다음에 다시 손님 받고 퇴실하시면은 청소하고 이거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익성 분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와서 여기 플랫폼 업로드까지만 한 번만 딱 고생을 하면은 그 뒤로부터는 그냥 편하게 휴대폰으로 손님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가서 간간히 청소 한 번씩만 해주고 그러면은 되는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33M2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이 잘 이해가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뭐야 뻔한 내용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야, 이거 누가 몰라, 이거 누구나 무료 특강에서 다 얘기해 주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은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수익성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수익성 분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여러분 당연히 임장 가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계약서 작성 잘 하는 거 중요하죠. 청소하고 예쁘게 꾸미는 거 중요합니다. 사진도 내가 꾸민 거 대비해서 사진이 훨씬 더 잘 나오게 찍어야 되고요. 플랫폼에 업로드 할 때도 뭐 이런저런 세부사항들 디테일들 지켜야겠죠. 손님 받을 때도 친절하게 잘 응대하는 거 다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 잘했는데 애초에 손님이 안 들어오는 곳이면 어떡해요? 그렇게 잘해도 애초에 수익이 안 나오는 곳이면 어떡해요? 그게 낫나요? 아니죠.
이거를 어느 정도 좀 시행착오 있게 경험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익이 많이 남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수익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영상에서 좀 추가적으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수익성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방법이고 33M2 어플과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이 두 가지 플랫폼을 활용하셔가지고 어떻게 매물을, 그냥 매물 아니죠, 돈 되는 매물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할 거는 이 33M2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수익성 분석이라고요. 이 수익성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해도 되죠? 자, 우리가 원리라는 게 다 있어요. 모든 것에는 원리. 이 원리를 알면은 사실 그냥 굉장히 간단해져요. 이 원리는 이 33M2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간 임대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파티룸에도 해당이 되고요. 쉐어하우스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순수이익을 높이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결국에는 내가 얼마 남는가를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순수이익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매출 빼기 비용이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매출 빼기 비용이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만 조사하면 돼. 두 가지만. 어떤 거? 매출과 비용 두 가지만 조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매출,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어떤 플랫폼에서 내가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플랫폼에서 조사를 할 것인가, 이 부분. 그 다음에 내가 분명히 나가야 하는 비용들이 있는데 이 비용도 어떤 플랫폼에서 조사를 할 것인가, 이거 두 가지만 알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33M2 하고 있잖아요. 33M2의 매출을 조사하는 플랫폼이 뭘까요? 33M2 어플이죠. 그죠? 33M2 어플에서 내가 예상 가능한, 내가 낼 수 있는 예상 매출을 조사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비용에는 뭐가 있어요? 임차료가 있죠. 우리는 빌려서 할 거잖아요. 임차료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비가 있고, 관리비가 있겠죠. 자, 임차료는 어디서 조사해요? 임차료. 여러분, 부동산 월세 어디서 조사해요? 그렇죠. 네이버 부동산에서 조사하고, 청소랑 관리비는 그냥 총 칩시다. 자, 청소비 10만원 월에, 관리비 원룸 오피스텔에서 할 거니까 약 20만원 잡아가지고 그냥 요거는 월에 30만원으로 그냥 우리가 퉁치고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33M2 플랫폼에서 매출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수익, 그러니까 순수익 말고요, 수익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33M2 플랫폼에 딱 들어가요. 여러분 33M2 어플이나 아니면 사이트 있죠. 한 달 단위로 찍어보는 거예요. 한 달 단위로. 자, 우리는 4주 단위, 그러니까 4주 단위로 찍어보는 겁니다. 자, 지금 자료 화면이 나갈 텐데 4주 단위로 찍어봤을 때 한 달 기준으로 최종 결제액이 뭐 219만 4,123원 이렇게 돼 있다 쳐봐요. 그냥 이거를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가 220만 원이라고 그냥 쳐보자고요. 220만 원 이렇게. 자, 근데 이제 220만 원에서 사실 33만 원을 빼야 돼요. 왜냐면 이 33만 원이라는 게 33M2 측에서 가지고 있는 보증금입니다. 33M2 측에서 가지고 있어서 우리한테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증금이기 때문에 33만 원을 빼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제 매출이 실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220만 원에서 33만 원 빼니까 187만 원이 나오게 되죠. 얘가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매출이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기대 매출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조사하면 돼요? 비용을 조사하면 되겠죠. 33M2는 정말 이제 조사하기가 편한 게 33M2 그 매물 가보시면은 오피스텔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피스텔 이름을 네이버 부동산에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뭐 땡땡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자, 이것도 뭐 자료 화면에 나갈 텐데 땡땡 오피스텔이 뭐 9층인데 뭐 1000에 한 85 정도 한다고 쳐봅시다. 1000에 85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비용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임차료와 네이버 부동산에서 조사한 임차료와 그리고 청소관리비 30만 원으로 퉁치자 그랬죠. 그러면 요것만 고려해주면 되겠죠. 요거가 이제 임차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청소 관리비 얼마라고 하자고요? 관리비는 그냥 우리가 30만 원으로 퉁치자. 자, 그럼 이제 끝났죠. 여기 조사가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수익성 분석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순수익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상 가능한 매출 187만 원에서요, 여기에서 임차료 85만 원을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월에 30만 원씩 들어가는 이 고정비용을 빼주면은 순수익 얼마가 나오죠? 72만 원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한 72만 원이
우리의 뭐다? 순수익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하신 건 뭐냐면, 지금 하신 건 삼삼엠투 매물 하나에 대해서 한 사이클을 돌려본 거예요. 수익성 분석 한 사이클. 삼삼엠투 어플이나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4주 단위로 찍어서 4주 단위로 찍어가지고 총 금액을 구하고 그 총 금액에서 보증금 30만 원 빼주고 그리고 그 오피스텔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네이버 부동산에 검색해 보셔가지고 월 임차료를 구하고 청소관리비는 30만 원으로 고정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낼 수 있는 예상 매출에다가 임차료랑 청소관리비 30만 원 뺀 다음에 나오는 예상 수익 한 번 낸다.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한 사이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삼삼엠투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셔서 거기에다가 본인의 지역을 치세요. 뭐 서울이면 서울, 대구면 대구 이렇게 제주도면 제주도 이렇게 그러면은 그림처럼 이렇게 많이 나올 겁니다. 매물들이. 거기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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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 보면서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컨셉이 뭐냐면 우리가 선구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수요가 요만큼 있는데 수요가 요만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처음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어디에 들어가? 수요는 요만큼 있는데 공급이 요만큼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어디 들어가요? 여기 가운데 쏙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선구자가 될 필요 없다. 내가 굳이 리스크 테이킹을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잘 되는 곳에 내가 중간쯤 위치로 들어가가지고 리뷰 쌓고 그 사람이랑 파일을 나눠 먹자. 자,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설명해드리면 정말 삼삼엠투 수익성 분석 방법을 다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외에는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거 서울 매물이거든요. 서울 매물 3,751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내가 여기 중에서 한 300개 분석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다 하나씩 하나씩 클릭하면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을 하면 자기가 리스트업이 되겠죠. 그래서 그 리스트들을 수익성이 높은 거에 수익성이 낮은 것대로 쭉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세요. 거기 중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것에 들어가셔서 삼삼엠투 사업을 영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알려드렸냐면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저는 공간임대업에서 이거는 제 생각인데 공간임대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익성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플랫폼에서 매출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비용으로는 무엇을 산정할 것인가, 그 두 개의 부분을 잘 조사만 한다면 사실 파티룸이든 쉐어하우스든 원리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가 남는데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얼마가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하게 확신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느냐가 이 공간임대업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생각을 왜 하게 되냐면요. 제가 한 5호점 정도를 했을 때 이게 삼삼엠투 어플에 딱 업로드를 하고 나서 이게 승인이 돼야 돼요. 근데 승인까지 한 플러스 1일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기간도 아까운 거예요. 아깝다. 왜 아까워요? 월세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월세를 내고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90만 원짜리를 구했어요. 월세가. 그러면 이거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얼마예요? 하루에 3만 원이잖아요. 1일 3만 원. 그럼 내가 3만 원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플러스 1일.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거를 집기를 세팅을 하고 모든 거를 전부 다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승인할 때까지 하루가 걸리잖아요. 이게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그냥 공실인 상태 있죠? 그냥 아무것도 세팅 안 된 상태. 그냥 공실인 상태로 업로드를 먼저 해버렸어요. 미리. 그냥. 업로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세팅을 다 하고 나서 사진만 이렇게 갈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나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공실 상태로 업로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에서도 예약이 들어오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이 전까지는 저는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앞에서부터 쭉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쓰면서 정말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한 줄 알았지만 처음에 수익성 분석부터 임장, 계약, 입주, 청소, 그리고 물품 세팅, 사진 촬영하고 그다음 글 써가지고 플랫폼 업로드 시키고 CS 그리고 청소 및 그런 기타 등등까지 다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내가 이 사업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제가 수익성 분석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했던 방법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방법이고요. 이 방법대로 해서 저는 작년 한 7월 달부터 해서 오늘까지 약 한 40개 정도의 지점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오픈을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도와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감 있게 알려드린 거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정보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만의 33M2 1호점을 반드시 성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시면요 그냥 가만히만 계지 마시고 여기 댓글에도 좀 남겨주시고 제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제가 카카오톡 받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뭐 그렇게 좀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컨텐츠 여기까지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